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찾아가는 박물관 이원균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찾아가는 박물관이 말 그대로 그냥 찾아가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하면서 NFT와 메타버스에 관계된 것은 NFT하고 메타버스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예술품들이 NFT와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지 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투영이 될지 몰라서 저도 함께 소통할 수 있길 바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도자기하고 전각이 많습니다. 근데 도자기를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한 30년 정도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에서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담는 그릇 같아요. 그래서 지금 NFT 메타버스는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접목을 할 거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품 중에 가장 주류가 도자기하고 전각인데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을 담는 보자기 같아요. 싸는 보자기 같아서 물을 넣으면 어떤 그릇도 도자기 같은 경우는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병이 있고요. 춘병이 있고요. 장군병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마음에 담는 그릇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할 때 보니까 매병에는 사람 마음이 들어가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매병이라고 해서 생긴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큰 호가 되어 있죠. 왕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이 처음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작은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한한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자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쉬운데 또 부기도 쉽죠. 사람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걸 여러분한테 설명 한번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전각은 이제 하나하나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의 예술품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는 계승자는 아닙니다. 계승자는 아니지만 그런 장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정신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는데 그 안에 집어넣은 것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쭉 한번 보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원래 관심사감으로 해서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걸로 해서 관심사감으로 원박물관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저건 도자기 쪽이 많은데요. 저 끝에 있는 잠깐만요. 포인터가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 끝에 보시면 좌측의 맨 끝에 보시면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염주연적이 있습니다. 염주연적 같은 경우는 연적을 세보면 9개입니다. 9은 완성의 수예요. 그리고 물까지 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염주도 돼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도는 이번에 호랑이죠. 그래서 진사도라고 해서 쇠의 독을 갈아서 그것을 물감으로 만들었고 1200도에 굽기 때문에 도자기는 깨지지만 않으면요 영원히 같습니다. 햇빛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자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무지가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음에 채울 수 있었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길래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에 어떻게 공대를 나와서 여행 쪽에 세종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한 6년 동안 한 56개국을 다닌 것 같아요. 그때 견문이 넓혔습니다. 저는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이 가서 발로 보시고 견문을 체험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면 전 30년 동안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근데 미쳐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호랑이랑
올해 62년생이니까 아시겠죠?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이제 세상이 오히려 새롭게 보인다. 그리고 한번 비춰보니까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후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 안 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에 저는 진짜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분야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가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건지, 얼만큼 가로 세로 얼마나 무궁무진해서 얼마나 정도인지, 무궁인지 무진인지 아니 무궁무진에 얼만큼 크긴지는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을 만나서 사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잉어 그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잉어가 비상하고 있죠. 폭포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인터가 안 돼서 밑에는 흐린 날에 구름이 비치고 있죠. 흐르는데 잉어가 뛰어오르면서 눈을 보세요. 저 눈은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가 지느러미 보시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건 꿈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심상지구 못한주지어 근천직말타 본상직지구. 무슨 얘기냐면 무궁무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뛰어오르는 저 힘찬 잉어가, 보통 사람들은 저기서 뛰어오르지도 않고 그냥 놀다가 가요, 인생에서. 그럼 제가 하나 의역을 해보면, 가상하거나 한낱 미문의 잉어일지라도 그 이상을 위해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뛰어올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눈 보세요.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지느러미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못 올라가면 어때요? 한번 뛰어보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 넘기겠습니다. 그냥 쭉 넘길게요. 이거 몇 개 없죠? 맞네. 밑에.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그냥 보시면요, 한번 그냥 이거는 그냥 눈으로 감상하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이게 연적 나왔죠? 백자 연주교 면적. 전시했던 것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대나무 연주각인데요. 옛날에 저 한참 오래됐네요. 여기 밑에 좌측에 있는 분이 고도원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저 잉어 그림 설명하면서 했던 거, 기빙 파티도 있었고요. 보름 떠는 카페는 두국과 최성원 선배랑 같이 했네요. 한 2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다음 카페 보고 나와요. 보름 떠는 카페 치시면. 이제 전각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각은 사실은 동양에서는 동양 예술품의 결정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높으신 스님들이나 성인들이 보면 어떤 다비식을 할 때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정신의 사리입니다. 그래서 손톱만한 글자에, 애기 손가락만 손톱만한 글자에 150자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가장 얘기하면 도장, 인장, 정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150자를 집어넣고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어느 거는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시가 왜 전각이 대단한 거냐면요, 글사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서체, 전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서체는 상형문자 다음에 글자가 전서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각을 해서 각을 했다 그래서 전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각은 시도 끝나야 되고요, 글도 다 마스터해야 되고요, 그림도 마스터해야 마지막에 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남,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가 찍어서 이것이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그 안에 어떤 진리들이나 어떤 두보나 이보의 200의 시부터 시작해서 옛날 사람들이 느낀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 저거 같은 경우는 한 손바닥만한 거예요. 맨 위에 거.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시죠. 요거 하나가 크게 있는 건데 시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화가 보이고 맨 밑에 각이 보이죠. 그래서 시, 서, 화, 각입니다. 그 안에 한해 좀 깊이 내가 이따 하나 확대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뭐냐면 저 안에 그림 안에 있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정자의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서로가 소통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모든의 어려움이 다 해결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내놨을 때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내 마음에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전 세계 어디 가도 내놓을 수 있는 5개다가입니다. 5개다가 해놨는데, 이거는요 1700년대에 정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각의 3대 명인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인 중에 정경, 황역, 그 다음에 오창석, 그리고 근대의 제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경의 작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연꽃을 보세요. 연잎 안에 연꽃과 잎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 그 안에 하나는 하늘 위에 닿았죠. 가운데 거는. 그리고 옆에 거는 연잎 안에 연꽃이 들어가 있고, 저거는 연꽃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오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천지인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인데 옥입니다. 저 뒤에 화면에 비치는 거 무슨? 자, 네. 이번에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노 공죽수 학사연수,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치도 바뀌었지만 저는 세상이 이제 다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뀐 거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도, 공죽수, 학사연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복을 받았으면 공죽수, 공손하래. 그래야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학사연수, 그리고 항상 배우랍니다. 그게 이 정각에서 알려주는 어떤 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내리면서 이거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 보시기만 하죠. 좀 아까 왕의 지체인데요. 아까 손톱만 한데 150자. 인생일락.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일자가 꼬부란 게 이렇게 지렁이같이 돼 있죠. 그게 9번이 굽어도 일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일락. 근데 락은 즐거움만이 락이 아닌 것 같아요. 희로애락이 다 락입니다. 자, 이걸로 저는 오늘 인생일락,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으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같이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